윤석열 계엄 6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국회가 해제 의결을 했고 윤석열도 해제를 선포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 그날 헌법이 지금 추진되는 내용대로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엄은 선포 즉시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48시간 안에 승인 못 받으면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날 밤 국회가 해제 의결을 기다릴 필요도 없었어요.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갈 틈도 없었을 겁니다. 지금 이걸 헌법에 박아넣으려는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딱 일주일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걸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그 얘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국민의힘 공천 결과 나왔는데요. 민주당이 오늘 이 공천을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윤어게인. 이게 무슨 말인지 같이 보시죠. 먼저 개헌 얘기부터 할게요. 지금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39년째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그동안 개헌 시도가 여러 번 있었는데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시도가 시작된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31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과 함께 개헌안 공동 발의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함께 서명했어요. 그리고 6월 3일 지방선거 날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개헌안 내용이 뭐냐면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헌법 전문의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명시합니다. 지금은 헌법 전문의 4.19 민주이념만 있는데 이걸 확대하는 거예요. 둘째, 비상계엄 선포 통제 강화입니다. 이게 오늘 핵심인데요. 지금 헌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 통고만 하면 됩니다. 근데 개헌안은 이걸 바꿔요. 계엄을 선포하면 즉시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 선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지나도록 승인이 안 되면 계엄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국회가 해제 의결을 따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끝납니다. 셋째, 지역 균형 발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3가지 중에서 계엄 조항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작년 12월 3일 그 밤을 생각해보면요.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회가 의원들을 모아서 해제 의결을 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 사이에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왔고 국민들이 국회 앞에서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 혼란이 6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만약 이 개헌안이 그때 헌법에 있었다면 계엄 선포 즉시 국회 승인이 필요하고 48시간 안에 승인 못 받으면 자동 종료. 그날 밤 국회가 그렇게 혼란스러울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이슈돌이 시각으로 보면 이 개헌안은 단순히 헌법 조항 하나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12.3 계엄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헌법 수준에서 막겠다는 거예요. 계엄을 막는 장치를 법률이 아니라 헌법에 박아넣겠다는 겁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바꿀 수 있지만 헌법은 훨씬 높은 문턱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5월 10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이 5월 3일이니까 딱 일주일 남은 거예요.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 포함 6개 정당 의원들이 찬성하면 의석수가 187명인데요. 3분의 2는 200석입니다. 13석이 부족합니다. 그 13석은 어디서 나와야 하냐면 국민의힘에서 나와야 해요. 근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절차가 너무 급하다.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개헌 논의가 급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 얘기가 나왔고 계엄 사태 이후에는 더 강하게 필요성이 제기됐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생각해보면 이 개헌안에는 계엄 통제 강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이었습니다. 계엄을 막는 헌법 조항을 그 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오늘 서울신문은 이번 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운명의 한 주. 5월 10일까지 국민의힘에서 13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으면 39년 만에 개헌 시도는 또다시 무산됩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6.3재보선 공천이 오늘 마무리됐는데요. 민주당이 이 공천 결과를 보고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신은 없고 윤어게인으로 귀결됐다. 어떤 사람들이 공천을 받았냐면요. 대구 달성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분 윤석열 정부 때 방통위원장이었습니다. 취임한 지 이틀 만에 국회에서 탄핵을 당했던 분이에요. 울산 남구갑에는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이진숙과 함께 방통위에서 일했던 분입니다. 경기 하남갑에는 이용전 의원, 충남 공주부여 청양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마 준비 중. 이진숙, 김태규, 정진석, 전부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입니다. 이슈돌이 시각으로 보면 이게 왜 문제냐면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
반성,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까지 당한 게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근데 공천 결과를 보면 그 쇄신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친윤 핵심 인사들이 다시 전면에 나오는 구조예요. 민주당이 윤어게인이라고 부른 게 정치적 공격이기도 하지만 공천 결과만 보면 틀린 말도 아닌 겁니다. 조경태 의원도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면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공개적으로 질타했어요. 같은 당 안에서도 이 공천 방향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39년 만에 개헌 시도 5월 10일이 데드라인. 계엄 선포 즉시 국회 승인 필요. 48시간 미승인 시 자동 종료 조항 포함. 국민의힘 13석 찬성이 없으면 또 무산. 둘째, 국민의힘 재보선 공천 결과 이진숙, 김태규, 정진석 등 친윤 핵심 인사 총출동. 민주당 윤어게인이라 직격.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계엄이 실패한 지 5개월이 넘었는데 그 계엄을 막는 헌법 조항을 만들려는 시도는 막히고 있고 계엄을 일으킨 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다시 선거판에 나오고 있습니다. 5개월 동안 달라진 게 뭔지 저는 오늘 솔직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개헌 이번 주 안에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국민의힘 이 공천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저는 이슈돌이었습니다. 구독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